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이정숙이고 올해 74살입니다. 평생을 남편과 함께 작은 제조업 공장을 운영하며 살아왔어요. 30평짜리 작은 공장에서 시작했습니다. 플라스틱 부품을 만드는 공장이었어요. 1985년부터 시작해서 40년간 밤낮 없이 일했습니다. 새벽 오시면 일어나 공장으로 갔어요. 기계 돌아가는 소리, 플라스틱 타는 냄새, 기름 묻은 손. 그게 제 일상이었습니다. 남편은 영업을 다녔고 저는 공장 관리와 격리를 맡았어요. 아들 현우는 그렇게 키웠습니다. 공장 한쪽에 책상을 놓고 숙제를 시켰어요. 기계 소리가 시끄러웠지만 현우는 그 속에서 자랐습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모두 공장 옆에서 보냈어요. 대학은 서울의 좋은 대학에 보냈습니다. 경영학과였어요. 현우야, 우리 공장을 크게 키워라. 남편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현우는 공장을 물려받지 않았어요. 대기업에 취직했습니다. 아버지, 저는 제 길을 가고 싶어요. 남편은 실망했지만 존중해줬어요. 5년 전 2020년 3월 15일 남편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공장에서 일하다가 심장마비로 쓰러졌어요. 119를 불렀지만 소용없었습니다. 병원에 도착하기 전에 이미 숨이 끊어져 있었어요. 장례를 치르고 나니 모든 게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혼자서는 공장을 운영할 자신이 없었어요. 건강도 안 좋아졌고요. 허리가 아팠고 무릎도 시큰거렸습니다. 그래서 40년 동안 운영하던 공장 문을 닫았어요. 기계들을 팔고 직원들을 보냈습니다. 거래처에 인사를 돌렸어요.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공장 부지는 그대로 두었습니다. 나중에 팔 생각이었어요. 그리고 남편이 모아둔 돈과 주식, 부동산으로 혼자 살기 시작했습니다. 아들 현우는 결혼했어요. 며느리 지수는 괜찮은 아이였습니다. 처음에는요. 현우 부부와는 따로 살았어요. 한 달에 한두 번 만나는 게 전부였습니다. 명절이나 생일 때 보는 거죠. 하지만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뀐 건 바로 지난 겨울이었어요. 그날 제가 감기약 하나 사달라고 했을 때 들은 말 때문입니다. 끝까지 들어주세요. 2025년 1월 15일 수요일이었습니다. 그날 아침부터 몸이 좋지 않았어요. 목이 칼칼하고 머리가 무거웠습니다. 감기 기운이 있나 보다.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어요. 하지만 오후가 되니 상태가 나빠졌습니다. 기침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콜록콜록. 목이 따갑고 아팠습니다. 저녁 무렵 TV 뉴스를 보니 날씨가 나왔어요. 오늘 밤 기온이 영하 12도까지 떨어지겠습니다. 강추위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 창밖을 보니 하늘이 잿빛이었어요. 바람이 세차게 불었습니다. 가로수가 심하게 흔들리고 있었어요. 몸에서 한기가 올라왔습니다. 이불을 꺼내 덮었지만 여전히 추웠어요. 손이 차가웠습니다. 발끝도 시렸어요. 체온계를 찾아 열을 재봤어요. 삐삐삐 38.2도. 열이 났네. 약장을 뒤졌습니다. 소화제, 두통약, 파스. 하지만 감기약이 없었어요. 작년에 다 먹고 새로 사지 않았거든요. 시계를 봤어요. 저녁 8시. 밖은 칼바람이 불고 있었습니다. 창문 틈으로 휘익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약국까지는 걸어서 15분 거리였습니다. 평소 같으면 금방 갈 수 있는 거리였어요. 하지만 지금은 열이 나고 몸이 떨렸습니다. 누구한테 부탁할 수 있을까? 옆집 아주머니? 아니에요. 밤 늦게 귀찮게 할 수 없었습니다. 친구들? 다들 연세가 있으셔서 이 추운 날씨에 나오시라고 할 수 없었어요. 현우?
아들, 저는 핸드폰을 들었습니다. 연락처에서 현우를 찾아 전화를 걸었어요. 따르릉, 따르릉. 세 번째 벨이 울렸을 때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현우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약간 귀찮다는 느낌이 섞여 있었습니다. 현우야, 엄마야. 엄마, 왜요? 무슨 일이에요? 현우야, 엄마가 감기 걸린 것 같아. 몸이 안 좋아서. 네, 감기요? 병원은 가보셨어요? 아니, 저녁 시간이라 병원이 다 닫았어. 약국도 곧 닫을 것 같고. 그럼 내일 가시면 되잖아요. 현우야, 근데 집에 감기약이 하나도 없네. 열이 38도나 나는데. 그럼 약국 가서 사오시면 되잖아요. 현우의 목소리는 담담했어요. 마치 당연한 얘기를 하는 것처럼요. 현우야, 밖에 너무 추워. 영하 12도래. 엄마 혼자 나가기가 힘들어서 혹시 내가 퇴근길에 감기약 좀 사다 줄 수 있을까? 전화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5초쯤 지났을까요? 엄마, 저 지금 거래처 미팅하고 오는 길이에요. 집에서 1시간 거리에 있어요. 그렇구나. 그럼 집에 가는 길에 잠깐만 들러서. 엄마 힘들어요. 거래처 사람들이랑 술도 좀 마셨고 피곤해요. 현우야, 5분만 들르면 되는데. 약국에서 감기약만 사가지고. 엄마, 제가 내일 드릴게요. 내일 점심시간에 갈게요. 내일? 현우야, 엄마 지금 열이 38도야. 밤새 이렇게 있으면. 엄마, 그럼 인터넷으로 감기약 주문하세요. 인터넷? 네. 쿠팡이나 마켓컬리 같은 데 있잖아요. 새벽 배송되는 거요. 현우야, 엄마는 그런 거 잘 모르는데. 엄마 앱 깔면 되잖아요. 요즘 누가 직접 약국 가요? 현우의 목소리에 짜증이 섞여 있었어요. 현우야, 그래도. 엄마, 그리고 인터넷으로 주문하시면 약국보다 싸요. 2030% 정도 싸다고요. 엄마, 그렇게 하세요. 싸게? 그 단어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네. 약국은 비싸잖아요. 인터넷으로 싸게 사세요. 현우야. 엄마, 저 운전해야 해서 끊을게요. 내일 연락드릴게요. 조심히 들어가세요. 뚝.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들고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소파에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인터넷으로 싸게 사라고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뭔가 무거운 돌이 가슴 위에 올려진 것 같았어요. 감기약이 얼마나 한다고? 10,000원? 20,000원? 아들은 그것도 아까워서 엄마한테 인터넷으로 싸게 사라고 한 걸까요? 창밖으로 바람소리가 들렸습니다. 휘익생. 나무들이 흔들렸어요. 차가운 밤 공기가 창문 틈으로 스며들었습니다. 어쩔 수 없지. 내가 나가야지. 저는 일어났습니다. 다리에 힘이 없었어요. 휘청거렸습니다. 소파 팔걸이를 잡고 간신히 균형을 잡았어요. 옷장에서 패딩 외투를 꺼냈습니다. 두꺼운 거였어요. 남편이 살아계실 때 사준 거였습니다. 10년도 더 된 낡은 패딩이었지만 따뜻했어요. 목도리도 둘렀습니다. 모자를 눌러 썼어요. 장갑을 꼈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초라한 할머니가 거기 있었어요. 주름진 얼굴, 흰 머리, 두꺼운 패딩을 입은 늙은 여자.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차가운 공기가 얼굴을 때렸어요. 숨이 턱 막혔습니다. 공기가 칼처럼 날카로웠어요. 폐속으로 파고드는 것 같았습니다.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저는 3층에 살았어요. 엘리베이터가 없는 빌라였습니다. 한 계단 한 계단 내려갈 때마다 무릎이 시큰거렸어요. 1층에 도착해서 밖으로 나갔습니다. 바람이 미친 듯이 불었어요. 패딩이 펄럭였습니다. 머리카락이 얼굴을 때렸어요.
콜록, 콜록. 기침이 나왔습니다. 목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약국까지 15분. 평소 같으면 천천히 걸어도 10분이면 가는 거리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한 걸음 한 걸음이 힘들었어요. 거리는 한산했습니다. 이렇게 추운 날 밖에 나온 사람이 없었어요. 가끔 차들만 지나갔습니다. 가로등 불빛이 외로워 보였어요. 노란 빛이 칼바람 속에서 흔들렸습니다. 5분쯤 걸었을까요? 숨이 차올랐습니다. 멈춰 섰어요. 가로등을 붙잡고 숨을 골랐습니다. 하. 입김이 하얗게 나왔어요. 손이 시렸습니다. 장갑을 꼈는데도 시렸어요. 문득 30년 전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현우가 초등학교 5학년이던 겨울이었어요. 독감이 유행하던 때였습니다. 현우가 학교에서 열이 나서 조퇴했어요. 학교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현우가 열이 39도예요. 빨리 오세요. 저는 공장 일을 하다 말고 뛰어갔어요. 학교까지 20분 거리였지만 10분 만에 도착했습니다. 숨이 턱까지 차올랐지만 신경 쓰지 않았어요. 보건실에 현우가 누워 있었습니다.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라 있었어요. 현우야, 엄마. 현우가 힘없이 말했습니다. 저는 현우를 업었어요. 초등학교 5학년이면 키도 크고 무거운데 그날은 힘이 났습니다. 택시를 타고 병원으로 갔어요.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약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집에 데려와서 약을 먹이고 이마에 찬 수건을 올려줬어요. 밤새 현우 곁을 지켰습니다. 1시간마다 체온을 재고 물을 먹이고 수건을 갈아줬어요. 새벽 5시가 되어서야 열이 떨어졌습니다. 현우가 편안하게 잠들었어요. 그때 현우가 잠결에 중얼거렸습니다. 엄마, 고마워. 그 말에 눈물이 났었어요. 피곤했지만 행복했습니다. 내 아들, 내가 지켜줘야 할 아들. 그랬는데, 이제는 그 아들이 엄마한테 감기약도 사주지 않는군요. 인터넷으로 싸게 사라고 하네요. 눈물이 났습니다. 차가운 바람에 눈물이 얼어붙는 것 같았어요. 10분을 더 걸었습니다. 드디어 약국이 보였어요. 초록색 십자가 간판이 켜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안쪽 불빛이 꺼지고 있었어요. 잠깐만요. 저는 뛰었습니다. 아니, 뛰려고 했어요. 하지만 다리에 힘이 없어서 비틀거렸습니다. 약국 문을 열었어요. 딸랑. 손님, 죄송한데 지금 문 닫으려고. 약사 선생님이 나왔습니다. 30대쯤 되어 보이는 여자분이었어요. 감기약만. 저는 간신히 말했습니다. 약사 선생님이 제 얼굴을 보더니 표정이 변했어요. 할머니, 괜찮으세요? 얼굴이 새빨개요. 괜찮아요. 감기약만 주세요. 할머니, 잠깐 앉으세요. 약사 선생님이 의자를 가져왔어요. 저는 주저앉았습니다. 할머니, 열이 많이 나시는 것 같은데 병원 가보셔야 할 것 같아요. 괜찮아요. 내일 갈게요. 오늘은 약만. 할머니, 혹시 혼자 사세요? 네. 보호자는요? 아들이 있는데 바빠서. 약사 선생님이 한숨을 쉬었어요. 할머니, 잠깐만 기다리세요. 감기약 드릴게요. 그리고 해열제도 같이 드릴게요. 고맙습니다. 약사 선생님이 약을 챙겨줬어요. 감기약 한 박스, 해열제 한 통. 할머니, 이거 드세요. 그리고 꼭 내일 병원 가보세요. 폐렴으로 번질 수 있어요. 네. 고맙습니다. 얼마예요? 18,000원입니다. 저는 지갑을 꺼냈어요. 10,000원짜리 지폐가 2장 있었습니다. 현금이 부족했어요. 카드로 할게요. 카드를 건넸습니다. 할머니,
혹시 택시 타고 가실 거예요? 아니요. 걸어갈게요. 할머니, 이 추운데요? 제가 택시 불러드릴게요. 괜찮아요. 집이 가까워요. 사실 택시비가 아까워서였습니다. 10,000원 정도 들 텐데 그 돈이 아까웠어요. 약국을 나왔습니다. 바람이 더 세졌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15분이 영원처럼 느껴졌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이 힘들었어요. 중간에 넘어질 뻔했습니다. 발이 헛디뎌서 휘청했는데 가로수를 붙잡고 간신히 균형을 잡았어요. 콜록, 콜록. 기침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드디어 집에 도착했어요. 계단을 올라가는데 다리가 떨렸습니다. 난간을 잡고 한 계단씩 올라갔어요. 3층 집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외투를 벗었어요. 옷이 땀에 젖어 있었습니다. 추운데도 땀이 났던 거예요. 부엌에 가서 물을 한 잔 마셨습니다. 약봉지를 뜯었어요. 감기약 2알, 해열제 하나를 꺼내 먹었습니다. 침대에 누웠어요. 이불을 뒤집어 썼습니다.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어요. 아들의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인터넷으로 싸게 사세요. 싸게. 그 단어가 가슴을 찔렀습니다. 18,000원. 아들한테는 큰 돈이었나 봐요. 눈물이 흘렀습니다. 베개가 젖어갔어요. 내가 이렇게 대접받을 사람인가. 다음 날 아침 눈을 떴을 때 몸 상태가 더 나빠져 있었습니다. 열이 더 올랐어요. 체온계로 재보니 39.1도였습니다. 온몸이 아팠어요. 머리가 깨질 것 같았고 목은 칼로 베인 것처럼 아팠습니다. 기침도 더 심해졌어요. 저는 핸드폰을 들어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따르릉, 따르릉. 한참 만에 받았어요. 여보세요? 현우야. 엄마야. 목소리가 잘 나오지 않았습니다. 쉰 목소리였어요. 엄마, 목소리가 왜 그래요? 어제 약국 갔다 왔더니 더 심해진 것 같아. 열이 39도까지 올랐어. 엄마, 병원 가보세요. 현우야, 혹시 병원 좀 데려다 줄 수 있을까? 전화 너머로 한숨 소리가 들렸어요. 엄마, 저 오늘 중요한 회의 있어요. 오전 10시에 시작하는데. 현우야, 엄마 진짜 힘들어. 혼자 못 갈 것 같아. 엄마, 119 부르세요. 119? 네. 응급차요. 혼자 못 움직이시면 119 부르시면 되잖아요. 현우야, 119는 응급 환자용이잖아. 엄마가 그 정도는 아니야. 엄마 열이 39도면 충분히 응급이에요. 119 부르세요. 현우야, 너는 엄마 아들인데. 엄마, 제가 회의 끝나고 갈게요. 아마 오후 2시쯤 끝날 거예요. 그때 갈게요. 오후 2시. 그때까지 엄마, 일단 약 드시고 누워 계세요. 제가 회의 끝나는 대로 갈게요. 현우야, 엄마 회의 들어가야 해서 끊을게요. 뚝.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내려놓았어요.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형광등이 흐릿하게 보였어요. 회의가 더 중요하구나. 엄마보다. 문득 또 다른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현우가 중학교 2학년이던 때였어요. 수학여행을 가던 날이었습니다. 아침 일찍 학교에 집합이었어요. 새벽 6시. 저는 새벽 4시에 일어나 도시락을 싸줬습니다. 현우가 좋아하는 김밥, 계란말이, 닭강정을 만들었어요. 5시 30분에 현우를 깨웠습니다. 현우야, 일어나야지. 좀 더 자고 싶어? 안 돼. 늦으면 버스 놓쳐. 현우를 씻기고 밥을 먹이고 옷을 입혔어요. 가방을 챙겨주고 도시락을 넣어줬습니다. 학교까지 데려다 줬어요. 남편이 차로 태워다 줬습니다.
학교 앞에서 현우를 내려주는데 현우가 말했어요. 엄마, 아빠 고마워요. 수학여행 잘 다녀올게요. 그래, 조심해라. 재미있게 놀고 와. 엄마, 걱정 마세요. 저 이제 다 컸어요. 버스가 출발했어요. 현우가 창문으로 손을 흔들었습니다. 저도 손을 흔들었어요. 버스가 사라질 때까지 서 있었습니다. 그날 저는 하루 종일 현우 생각을 했어요. 밥은 잘 먹었을까? 다치지는 않았을까? 재미있게 놀고 있을까? 저녁에 현우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저 잘 지내고 있어요. 도시락 진짜 맛있었어요. 친구들이 다 부러워했어요. 그래, 다행이다. 엄마 사랑해요. 그 한마디에 하루의 피곤이 다 풀렸습니다. 그랬는데, 이제는 회의가 엄마보다 중요한가 봐요. 저는 침대에서 일어났습니다. 어지러웠어요. 벽을 짚고 부엌으로 갔습니다. 물을 마시고 약을 또 먹었어요. 그리고 다시 침대로 돌아와 누웠습니다. 오후 2시까지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현우는 오지 않았어요. 3시가 되었습니다. 전화도 없었어요. 4시가 되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습니다. 혼자 택시를 불러 병원에 갔어요. 택시기사 아저씨가 물었습니다. 할머니, 많이 편찮으세요? 병원 빨리 가시는 게 좋겠는데요. 네, 빨리 가주세요. 병원에 도착했어요. 택시비 1만 5천 원을 냈습니다. 응급실로 갔어요. 접수를 하고 기다렸습니다. 30분쯤 지나서 진료를 받았어요. 의사 선생님이 청진기를 대고 진찰했습니다. 할머니, 폐렴 초기 증상이 보이네요. 며칠 동안 방치하셨어요? 어제부터. 할머니, 위험했어요. 조금만 더 늦었으면 입원하셔야 했을 거예요. 죄송합니다. 보호자는 안 오셨어요? 혼자 왔어요. 의사 선생님이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할머니, 주사 맞으시고 약 처방해 드릴게요. 집에 가셔서 푹 쉬세요. 그리고 내일 다시 오세요. 네. 주사를 맞고 약을 받았어요. 진료비 2만 3천 원, 약값 3만 1천 원, 주사비 1만 5천 원, 총 6만 9천 원을 냈습니다. 택시를 타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택시비 1만 5천 원, 오늘 하루 총 8만 4천 원을 썼습니다. 혼자서요. 집에 도착해서 저는 소파에 앉았어요. 약 봉지를 내려다봤습니다. 핸드폰을 봤어요. 현우한테서 문자가 와 있었습니다. 엄마, 회의가 길어져서 못 갔어요. 괜찮으세요? 내일 갈게요. 내일 갈게요. 항상 내일이네요. 저는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서재로 갔어요.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책장 뒤에 금고가 있었어요. 남편이 설치한 거였습니다. 비밀번호를 눌렀어요. 0-3-1-5 결혼기념일이었습니다. 삐삐삐삐 문이 열렸어요. 안에는 여러 서류철이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남편이 정리해둔 것들이었어요. 가장 위에 있는 파일을 꺼냈습니다. 재산 목록이라고 쓰여 있었어요. 5년 전 남편이 돌아가시고 변호사와 함께 정리했던 서류였습니다. 그때 한번 보고 다시는 열어보지 않았어요. 볼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어차피 다 현우 거니까요. 하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파일을 펼쳤어요. 이정숙 재산 목록. 작성일 2020년 4월 1일. 작성자 법무법인 한결 마이너스 김재현 변호사. 1. 부동산. 서울시 강남구동 아파트 전용 면적 115이. 소유자 이정숙. 2020년 시세 28억 원. 현재 추정 시세 35억 원. 경기도 수원시 구공장 부지대지 2002. 소유자 이정숙. 2020년 시세 65억 원.
현재 추정 시세 78억 원. 2. 금융자산. 은행 정기예금 45억 원. 증권 주식 52억 원. 은행 적금 8억 원. 기타 현금성 자산 19억 원. 소개 124억 원. 3. 기타 수익. 강남 아파트 임대 수익월 2천만 원. 수원 공장 부지 임대 수익월 1,500만 원. 소개월 3,500만 원. 총 재산 약 237억 원. 제 손이 떨렸습니다. 이게 다 내 거였어? 남편은 평생 공장을 운영하며 돈을 모았습니다. 알뜰하고 검소한 사람이었어요. 외식도 거의 안 하고 옷도 아껴 입고 차도 오래된 걸 계속 타고 다녔습니다. 그렇게 모은 돈을 부동산과 주식에 투자했어요. 1990년대부터 조금씩 사모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자세히 몰랐어요. 남편이 재산 관리를 다 했거든요. 저는 공장 격리와 관리에만 집중했었습니다. 남편이 돌아가시고 변호사가 와서 재산을 정리해 줬어요. 사장님, 모든 재산은 사장님 명의입니다. 이제 사장님 거예요. 이렇게나 많이 남겼어요? 네, 고인께서 평생 모으신 겁니다. 사장님이 잘 관리하셔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서류를 금고에 넣고 다시는 보지 않았어요. 슬픔에 빠져 있었고 재산에 관심이 없었거든요. 어차피 현우 거니까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다시 보니 생각이 달라졌어요. 저는 계속 서류를 넘겼습니다. 그러다 한 페이지에서 멈췄어요. 박현우 신용카드 대금 자동이체 설정. 설정일 2020년 5월 15일. 카드 PRESTIG. 납부자 이정숙. 납부계좌 은행 마이너스 이정숙. 5년 전 남편이 돌아가신 직후였습니다. 현우가 저를 찾아왔어요. 엄마, 저 사업 시작하려고 해요. 사업? 무슨 사업? 무역 관련 컨설팅 회사요. 대기업 다니는 것보다 나을 것 같아요. 그래. 돈은 얼마나 필요한데? 창업 자금은 제가 대출받을게요. 근데 엄마 사업 초기라 돈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카드값만 좀 도와주실 수 있어요? 카드가? 얼마나 쓰는데? 한 달에 500만 원 정도요. 거래처 접대도 해야 하고 사무실 물품도 사야 하고. 그래, 알았어. 엄마가 도와줄게. 고마워요, 엄마. 사업 자리 잡으면 바로 제가 낼게요. 괜찮아. 엄마가 도와주는 거야. 그래서 자동이체를 설정했었어요. 하지만 500만 원이 아니었나 봅니다. 저는 인터넷 뱅킹에 접속했어요. 로그인을 하고 이체 내역을 확인했습니다. 카드 자동이체 내역 최근 6개월. 2024년 8월 920만 원. 2024년 9월 870만 원. 2024년 10월 1130만 원. 2024년 11월 890만 원. 2024년 12월 1040만 원. 2025년 1월 835만 원. 평균 약 947만 5천 원. 매달 거의 1,000만 원을 5년 동안이면. 저는 계산기를 두드렸어요. 950만 원 X 12개월 X 5년 5억 7천만 원. 5억 7천만 원을 내가 내줬어?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카드회사 홈페이지에 접속했어요. 현우 카드의 상세 내역을 조회할 수 있었습니다. 명의자가 저였거든요. 2025년 1월 카드 사용 내역. 1월 3일 레스토랑 강남 마이너스 45만 원. 1월 5일 명품 매장 청담동 마이너스 230만 원. 1월 8일 인터파크 항공권 몰디브 마이너스 340만 원. 1월 10일 백화점 신세계 강남점 마이너스 120만 원. 1월 14일 골프장 여주 마이너스 58만 원.
1월 18일 수입차 정비소 마이너스 85만 원. 기타 소액 결제 다수. 명품, 해외여행, 골프, 수입차. 아들은 이런데 매달 거의 1,000만 원을 쓰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제게는 1만 8천 원짜리 감기약도 사주지 않았습니다. 인터넷으로 싸게 사세요. 저는 컴퓨터 앞에 앉았습니다. 은행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자동이체 관리 메뉴로 들어갔어요. 자동이체 목록. 카드 박현우 마이너스 월 평균 950만 원. 박현우 생활비 지원 마이너스 월 200만 원. 박현우 아파트 관리비 마이너스 월 35만 원. 생활비에 관리비까지. 저는 모든 자동이체 옆에 있는 해지 버튼을 클릭했습니다. 자동이체를 해지하시겠습니까? 해지하시면 다음 달부터 자동이체 되지 않습니다. 확인 취소. 저는 확인을 눌렀어요. 자동이체 해지 완료. 해지일 2025년 1월 16일. 적용일 2025년 2월 1일부터 3개 모두 해지했습니다. 이제부터 내 돈은 내가 내. 화면을 끄고 저는 침대에 누웠어요. 몸은 여전히 아팠지만 마음은 조금 후련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약을 먹고 푹 쉬니 감기가 나았어요. 열도 떨어지고 기침도 줄어들었습니다. 그 일주일 동안 현우한테서 연락이 없었어요. 문자도 전화도. 2월 1일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어요. 현우였습니다. 여보세요? 엄마, 무슨 일이에요? 목소리가 다급했어요. 거의 소리를 지르는 것 같았습니다. 현우야, 왜 그래? 카드가 막혔어요. 어제 식당에서 카드 긁었는데 승인이 안 됐어요. 아, 그거? 엄마가 자동이체 끊었어. 뭐? 왜요? 현우야, 이제 내 카드 값은 내가 내. 엄마, 갑자기 왜 이러세요? 연락도 없이. 갑자기. 현우야, 넌 5년 동안 매달 거의 1,000만 원을 엄마가 내줬어. 그거 알고 있었니? 그건 엄마가 도와주시기로 하셨잖아요. 그래, 엄마가 도와주기로 했지. 사업 초기라고 해서 한 달에 500만 원이라고 했잖아. 근데 현우야, 넌 매달 1,000만 원씩 썼어. 5년 동안 5억 7천만 원이야. 엄마, 그건 현우야, 명품 가방 사고, 몰디브 여행 가고, 골프 치고, 수입차 굴리면서 말이지. 엄마, 그건 다 접대비예요. 접대비로 명품 가방을 사? 해외여행을 가? 엄마, 현우야, 그런데 감기약 1만 8천 원은 아까웠어? 엄마 보고 인터넷으로 싸게 사래? 전화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한참 만에 현우가 말했어요. 엄마,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생각했어요. 현우야, 이제 카드값은 내가 직접 내. 그리고 생활비 지원도 끊었어. 아파트 관리비도. 엄마, 그럼 저희가 어떻게 살아요? 그건 내가 알아서 할 일이야. 끊을게.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5분 후 며느리 지수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어머님, 저 지수예요. 그래, 지수야. 어머님, 카드 자동이체 왜 끊으셨어요? 목소리에 당황과 분노가 섞여 있었어요. 지수야, 이제 너희가 알아서 내야지. 어머님, 저희 지금 대출 상환하느라 힘들어요. 카드값까지 어떻게 내요? 지수야, 그럼 카드를 덜 써. 어머님, 지수야, 명품 가방 사고 해외여행 가면서 시어머니는 감기약도 못 사 먹게 하는 게 정상이니? 어머님, 그건 오빠가 바빴던 거잖아요. 바빠? 명품 사러 가고 골프 치러 가는 건 안 바빠? 며느리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지수야, 너희는 매달 1,000만 원을 쓰면서 엄마 보고 1만 8천 원 아끼래. 인터넷으로 싸게 사래. 어머님, 그건 지수야,
이제 너희 생활은 너희가 알아서 해. 끊을게.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남편 영정사진 앞에 앉았어요. 여보, 현우가 이렇게 된 게 다 제 잘못이에요. 눈물이 났습니다. 제가 너무 많이 도와줬나 봐요. 현우가 돈의 가치를 모르게 됐어요. 5억 7천만 원을 쓰면서도 감사한 줄 모르게 됐어요. 사진 속 남편은 웃고 있었어요. 여보, 이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현우를 어떻게 가르쳐야 할까요? 그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2로 시작하는 서울 지역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이정숙 사장님이십니까? 남자 목소리였어요. 공손하고 정중한 목소리였습니다. 네, 맞는데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은행 VIP센터 프라이빗 뱅커 김민준 과장입니다. 네. 사장님, 박현우 고객님의 신용카드 대금이 연체되었습니다. 2월분 카드값 835만 원이 미납되었습니다. 그건 아들이 내야 할 돈이에요. 사장님, 그런데 카드 명의자가 사장님으로 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 사장님께서 책임지셔야. 명의자가 저라고요? 네. 2020년 5월에 사장님 명의로 카드가 발급되었고 사용자가 박현우 고객님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내 명의였어? 사장님, 혹시 자동이체 해지하신 게 실수이신가요? 다시 설정해 드릴까요? 아니요, 의도적으로 끊었습니다. 사장님, 그럼 박현우 고객님이 직접 납부하셔야 하는데 현재 연체 금액이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연체이자도 붙고 있고요. 그건 아들이 알아서 할 일입니다. 사장님, 하지만 신용 등급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사장님, 감사합니다. 끊겠습니다. 전화를 끊었어요. 835만 원. 이번 달에만 2주가 더 지났습니다. 2월 중순 어느 화요일 오후였어요. 저는 집에서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뉴스였어요.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이번에도 모르는 번호였어요. 여보세요? 이정숙 사장님 되십니까? 여자 목소리였어요. 차분하고 전문적인 느낌이 들었습니다. 네, 맞는데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재무설계 재정 컨설턴트 박수진입니다. 사장님께서 5년 전에 저희 회사와 재산관리 자문 계약을 맺으셨습니다. 아, 네. 그랬죠. 남편이 돌아가시고 재산을 정리할 때 재무설계 회사와 계약을 맺었었어요. 1년에 한 번씩 재산관리 보고서를 받기로 했었습니다. 사장님, 최근에 자동이체 여러 건을 해지하셨더라고요. 저희 시스템에 알람이 떴습니다. 네, 아들 카드값이랑 생활비요. 사장님, 혹시 무슨 일 있으셨어요? 일반적으로 이런 경우는 가족 간 분쟁이 있을 때인데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말하기로 했어요. 모든 것을 말했습니다. 감기 걸린 날 이야기, 아들한테 감기약 사달라고 했던 것, 인터넷으로 싸게 사세요라는 말, 영하 12도에 혼자 약국 갔던 것, 병원도 혼자 갔던 것, 매달 1,000만 원씩 카드값을 내줬던 것. 박수진 컨설턴트는 조용히 들었어요. 가끔 한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사장님, 정말 속상하셨겠어요. 네. 사장님, 제가 조사를 좀 해봐도 될까요? 아드님의 재정 상태를요. 그래도 될까요? 사장님, 제 일이 바로 그거예요. 사장님의 재산을 지키는 게 제 직업입니다. 그리고 사장님 자녀분의 재정 상태가 사장님 재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조사할 권리가 있습니다. 알겠어요. 부탁드려요. 알겠습니다. 일주일 정도 시간을 주세요. 일주일 후 박수진 컨설턴트가 직접 찾아왔어요. 문을 열어주니 3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여성이 서 있었습니다.
단정한 정장을 입고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어요. 사장님, 안녕하십니까? 박수진입니다. 네, 들어오세요. 거실로 안내했어요. 소파에 앉혀서 차를 대접했습니다. 사장님, 조사 결과 나왔습니다. 박수진 컨설턴트는 서류 가방에서 두꺼운 파일을 꺼냈어요. 사장님, 아드님 박현우 씨의 재정 상태가 심각합니다. 얼마나요? 보고서를 보시죠. 파일을 펼쳤습니다. 박현우 재정 상태 종합 보고서. 작성일 2025년 2월 20일. 작성자 재무설계 박수진. 1. 부채 현황. 주택담보대출. 대출은행. 대출 금액 12억 원. 이자율 연 4.8%. 월 이자 480만 원. 잔여기간 27년. 신용대출. 대출은행. 대출 금액 3억 5천만 원. 평균 이자율 연 4.8%. 월 이자 140만 원. 카드론. 발급 카드사 카드. 대출 금액 5천만 원. 이자율 연 12%. 월 이자 50만 원. 총 부채 16억 원. 월 이자 납부액 670만 원. 2. 수입 현황. 급여 소득. 회사명 무역. 직책이사. 세전 월급 850만 원. 세후 월급 650만 원. 사업 소득. 사업명 컨설팅 개인 사업. 월 평균 수익 200만 원. 총 수입 850만 원. 3. 지출 현황. 고정 지출. 대출 이자 670만 원. 아파트 관리비 35만 원 모친이 납부 중 해지됨. 차량 할부금 120만 원. 보험료 45만 원. 소개 870만 원. 변동 지출. 생활비 200만 원 모친이 지원 중 해지됨. 식비, 교통비 80만 원. 기타 50만 원. 소개 330만 원. 신용카드 사용. 월 평균 950만 원 모친이 납부 중 해지됨. 총 지출 2,150만 원. 4. 재정 상태 결론. 수입 850만 원. 지출 2,150만 원. 부족액 마이너스 1,300만 원. 결론, 모친의 지원카드값 생활비 관리비 월 1,185만 원 없이는 즉시 파산 불가피. 제 손이 떨렸습니다. 수진 씨, 이게 정말인가요? 네, 사장님. 공식 서류들을 확인했습니다. 등기부등본, 금융거래 내역, 신용정보. 현우가 이렇게 빚이 많았어? 사장님, 아드님은 실질적으로 파산 상태입니다. 사장님이 지원해주지 않으시면 3개월 안에 신용불량자가 됩니다. 제 눈에서 눈물이 났어요. 왜 이렇게 됐을까? 사장님, 아드님은 수입을 초과하는 생활을 하셨습니다. 12억짜리 아파트, 수입차, 명품, 해외여행. 모두 아드님 수입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것들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엄마한테 감기약도 안 사주고. 박수진 컨설턴트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사장님, 그리고 더 심각한 게 있습니다. 더요?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박현우 신용카드 사용 내역 상세 분석 최근 1년. 명품 매장 결제 연간 5,400만 원. 청담동 매장 18회 방문 2,300만 원. 압구정 매장 12회 방문 1,800만 원. 기타 명품 매장 1,400만 원. 고급 레스토랑 연간 2,300만 원. 강남 레스토랑 월 23회 연간 850만 원. 청담 레스토랑 월 12회 연간 620만 원. 기타 연간 960만 원. 해외여행 연간 1,800만 원. 2024년 5월 스페인 항공료 호텔 680만 원. 2024년 9월 일본 480만 원. 2025년 1월 몰디브 예약 340만 원. 골프장 연간 1,400만 원.
월 평균 23회 라운딩. 자동차 관련 연간 1,100만 원. BMW 7 시리즈 할부금. 정비비, 보험료, 기름값. 기타 사치품 연간 800만 원. 연간 총액 약 1억 2,800만 원, 월 평균 1,066만 6,666원. 사장님, 아드님은 평균 월 1,000만 원 이상을 사치품에 쓰고 계셨습니다. 저는 서류를 읽고 또 읽었습니다. 그리고 사장님, 이것 좀 보세요. 박수진 컨설턴트가 핸드폰을 꺼냈어요. SNS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아드님 인스타그램 계정입니다. 비공개 계정인데 제가 조사 과정에서 접근했습니다. 화면에는 현우의 사진들이 있었어요. 사진 1 명품 가방들이 쭉 놓인 모습. 캡션 신상 컬렉션 득템. 해시태그 명품, 해시태그 럭셔리 라이프. 사진 2 고급 레스토랑 음식. 캡션 오늘 저녁 대박. 스테이크 최고, 해시태그 마스타그램, 해시태그 강남 맛집. 사진 3 몰디브 리조트 수영장. 캡션 몰디브 최고. 인생샷 건졌다. 해시태그 몰디브, 해시태그 여행 스타그램. 사진 4 골프장. 캡션 오늘 스코어 82. 나도 이제 싱글 간다. 해시태그 골프 스타그램. 사진 5 BMW 앞에서 찍은 셀카. 캡션 새 차 뽑았다. 드디어 7 시리즈. 해시태그 BMW, 해시태그 자동차 스타그램. 제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렀어요. 그러면서 엄마한테는 감기약도 안 사주고 인터넷으로 싸게 사래. 박수진 컨설턴트가 티슈를 건넸습니다. 사장님, 죄송합니다. 저는 코를 풀고 눈물을 닦았어요. 수진 씨, 며느리 쪽도 조사했나요? 네, 사장님.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김지수 며느리 SNS 활동 분석. 게시글 1 2025년 1월 17일. 시어머니가 카드값 끊었대. 유유 갑자기 왜 이러시는지 모르겠음. 어쩌라는 거지? 게시글 2 2025년 1월 18일. 감기약 사달라고 했는데 오빠가 회의 있어서 바빴던 것뿐인데 왜 이렇게까지 하심? 시어머니 너무하심. 게시글 3 2025년 2월 1일. 카드 막혔어요. 유유 어떡하지? 대출 이자는 어떻게 내지? 게시글 4 2025년 2월 5일. 시댁 진짜 힘들다. 이혼하고 싶다. 댓글들. 친구어 너무하다 진짜. 친구비 시어머니 분이 왜 그러시지? 친구시 지수야 힘내. 제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이 여자가 이렇게. 사장님, 며느리는 SNS에서 사장님을 나쁘게 말하고 있습니다. 친구들한테 사장님이 이유 없이 지원을 끊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유 없이? 감기약 1만 8천 원도 안 사주고 인터넷으로 싸게 사라고 했는데 사장님, 며느리는 그 부분은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오빠가 바빴다고만 했어요. 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수진 씨. 네, 사장님. 이제 복수하겠어요. 천벌을 내리겠어요. 박수진 컨설턴트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사장님,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법적으로 가능한 모든 방법을 찾아드리겠습니다. 고마워요, 수진 씨. 사장님, 그리고 한 가지 더 충격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뭔가요? 박수진 컨설턴트는 가장 아래 서류를 꺼냈어요. 긴급보고 대출 신청 시도 발각. 신청일 2024년 12월 20일. 신청인 이정숙 명의 도용. 신청은행. 신청 금액 5억 원. 담보 강남동 아파트 이정숙 소유. 신청 방법 인터넷 뱅킹 위조 도장 사용. 결과 은행에서 본인 확인 전화 사기 발각, 신청 거부. 제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현우가 이렇게까지. 사장님, 아드님이 사장님 도장을 위조해서 대출 신청을 했습니다. 사장님 명의로요.
증거가 있나요? 네. 은행에서 녹취록과 신청 서류를 보내줬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통화 녹취록 2024년 12월 22일. 은행 직원 이정숙 고객님, 안녕하십니까? 은행입니다. 고객님께서 12월 20일에 주택담보대출 5억 원을 신청하신 게 맞으십니까? 이정숙 네. 제가 언제요? 저는 신청한 적 없는데요. 은행 직원 고객님, 인터넷 뱅킹으로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담보는 강남동 아파트로 되어 있고요. 이정숙 아니에요. 저 그런 거 안 했어요. 은행 직원 그럼 명예 도용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즉시 조사하겠습니다. 사장님, 조사 결과 아드님이 신청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아드님의 컴퓨터 IP 주소와 일치했어요. 저는 서류를 떨리는 손으로 들고 있었습니다. 수진 씨, 이건 범죄 아닌가요? 네, 사장님. 명백한 문서 위조죄이고 사기 미수죄입니다. 고소하시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형량은요? 문서 위조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사기 미수도 처벌 대상이고요.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현우가, 내 아들이 이렇게까지. 사장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는 눈을 떴어요. 눈물을 닦았습니다. 수진 씨, 이제 시작해요. 천벌을. 알겠습니다, 사장님. 박수진 컨설턴트는 노트북을 꺼냈어요. 사장님, 제가 법무법인과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단계별 복수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부탁드려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이게 정말 옳은 일일까? 현우는 내 아들인데. 하지만 현우는 나를 어떻게 대했지? 감기약 1만 8천 원. 인터넷으로 싸게 사세요. 그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어요. 이건 복수가 아니야. 가르침이야. 현우를 가르치는 거야. 다음 날 저는 현우 내외를 집으로 불렀습니다. 문자를 보냈어요. 현우야, 오늘 저녁 7시에 엄마 집으로 와라. 지수도 같이 할 얘기가 있다. 저녁 7시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어주니 현우와 지수가 서 있었어요. 둘 다 불안한 표정이었습니다. 엄마, 들어와. 거실로. 둘을 거실로 안내했어요. 소파에 앉혔습니다. 저는 맞은편 소파에 앉았어요. 커피 테이블 위에 서류를 쌓아뒀습니다. 엄마, 무슨 일로 부르셨어요? 현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현우야, 내 빚이 얼마니? 엄마, 그게 16억이지? 현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엄마, 어떻게? 현우야, 주택담보대출 12억, 신용대출 3억 5천, 카드론 5천, 맞지? 엄마, 저는 재정상태 보고서를 펼쳐 보여줬어요. 현우야, 월 이자만 670만 원이지? 내 월급이 650만 원인데. 현우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현우야, 그런데 넌 매달 1,000만 원을 카드로 썼어. 명품 사고, 해외여행 가고, 골프 치면서. 엄마, 그건 필요한 지출이었어요. 필요한 지출? BMW 7 시리즈가, 몰디브 여행이, 청담동 명품 가방이. 며느리 지수가 끼어들었어요. 어머님, 저희도 힘들어요. 대출 이자만 해도. 지수야, 힘들면 명품 가방을 사면 안 되는 거 아니니? 어머님. 지수야, 넌 SNS에 뭐라고 썼지? 시어머니가 카드값 끊었대. 시어머니 너무하심? 며느리의 얼굴이 빨개졌어요. 어머님, 그건. 저는 SNS 캡처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지수야, 이거 내가 쓴 글 맞지? 며느리는 고개를 숙였어요. 어머님, 죄송합니다. 지수야,
그리고 넌 친구들한테 뭐라고 했어? 시어머니가 이유 없이 지원을 끊었다고? 어머님, 지수야, 이유가 없어? 감기약 1만 8천 원도 안 사주고 엄마 보고 인터넷으로 싸게 사라고 한 게 이유가 아니야? 며느리는 눈물을 흘렸어요. 어머님, 정말 죄송합니다. 현우도 무릎을 꿇었습니다. 엄마, 저희가 정말 잘못했어요. 다시는 이러지 않을게요. 카드값 다시 내주세요. 현우야, 일어나. 엄마, 현우야, 5년 동안 5억 7천만 원을 내가 내줬어. 그거 알고 있었니? 엄마, 그렇게 많이. 그래. 매달 1천만 원씩 5년 동안. 그런데 감기약 1만 8천 원은 아까웠지? 현우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마지막 서류를 꺼냈어요. 현우야, 그리고 이거 봐. 대출 신청시도 증거 서류. 현우의 얼굴이 새파랗게 변했습니다. 엄마, 그건 현우야, 넌 내 도장 위조해서 5억 대출 받으려 했어. 내 아파트를 담보로. 엄마, 급해서, 정말 급해서, 급하면 범죄를 저질러도 돼? 엄마,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현우가 바닥에 이마를 찧었어요. 엄마, 제발 용서해 주세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하지만 저는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현우야, 이제부터 내가 할 일을 말해줄게. 현우가 고개를 들었어요. 눈물과 콧물로 범벅이 된 얼굴이었습니다. 첫째, 카드값 자동이체는 영구히 해지야. 내가 직접 내. 엄마. 둘째, 생활비 지원도 끊었어. 아파트 관리비도 마찬가지고. 엄마, 그럼 저희가. 셋째, 넌 나를 문서 위조와 사기 미수로 고소당할 수 있어. 하지만 내가 고소하지 않을 테니 대신 조건이 있어. 무슨 조건이요? 내가 쓴 5억 7천만 원을 갚아. 5년 안에. 5억 7천만 원을 5년 안에. 그래. 매달 950만 원씩 갚으면 돼. 내가 쓴 돈이니까 내가 갚아야지. 엄마, 그건 불가능해요. 불가능하면 BMW 팔아. 명품 가방 팔아. 아파트 작은 걸로 옮겨. 골프 끊어. 해외여행 가지 마. 현우는 입을 벙긋거렸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현우야, 넷째. 넷째요? 내가 만약 이 조건을 지키지 않으면 난 널 즉시 고소할 거야. 문서 위조죄로. 엄마, 그럼 넌 5년 이하의 징역을 받게 될 거야. 선택은 내 몫이야. 현우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며느리도 울고 있었어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제 가봐. 오늘부터 내 인생은 내가 책임져. 엄마. 그리고 현우야, 앞으로 3년 동안 나한테 연락하지 마. 3년 후에 내가 정말 변했으면 그때 다시 만나자. 엄마. 가봐. 현우 내외는 비틀거리며 일어나 집을 나갔습니다. 문이 닫혔어요. 저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에 힘이 빠졌어요. 눈물이 났습니다. 이게 맞는 일일까? 하지만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현우한테서 연락이 없었어요. 제가 연락하지 말라고 했으니까요. 하지만 박수진 컨설턴트를 통해 소식을 들었습니다. 사장님, 아드님이 BMW를 팔았대요. 그리고 아파트를 내놓으셨다고 합니다. 그래요? 네. 12억짜리 아파트를 팔고 6억짜리로 이사 가신대요. 6억은 대출 상환하시고요. 빚이 줄어들겠네요. 네. 그리고 명품 가방들도 중고로 팔고 계신데요. 다행이네요. 사장님, 며느리분은 파트타임 일자리를 구하셨대요. 지수가요? 네. 백화점에서 주말에 일하신대요. 제 가슴 한편이 아렸어요. 내가 너무한 걸까?
하지만 그때 박수진 컨설턴트가 말했어요. 사장님, 아드님이 변하고 계세요. 처음으로 제대로 된 삶을 살고 계신 거예요. 그럴까요? 네, 사장님. 사장님이 하신 일은 복수가 아니라 교육입니다. 그 말에 조금 위로가 되었어요. 3개월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박수진 컨설턴트가 전화했어요. 사장님, 아드님이 첫 번째 상환을 하셨어요. 얼마를? 950만 원이요. 약속대로 정확히. 제 눈에서 눈물이 났습니다. 정말요? 네, 사장님. 아드님이 정말 변하고 계세요. 저는 핸드폰을 들고 한참을 울었어요.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동안 저는 제 인생을 정리했어요. 박수진 컨설턴트의 도움으로 재산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매달 임대 수익도 확인했고 주식 포트폴리오도 재조정했어요. 그리고 재단을 만들기로 결심했습니다. 이정숙 노인의료지원재단. 목적: 독거노인 의료비 지원, 무료 감기약 배달 서비스, 노인 응급 돌봄 서비스, 노인 건강 상담. 재단 설립 준비에 3개월이 걸렸어요. 변호사, 회계사, 사회복지사들과 회의하고 서류를 준비하고 사무실을 구했습니다. 6개월 후 2025년 8월 15일 재단 개소식 날이었습니다. 작은 사무실에 사람들이 모였어요. 기자들, 사회복지 관계자들, 자원봉사자들. 제가 단상에 올라가 인사말을 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정숙 노인의료지원재단 이사장 이정숙입니다. 박수가 터졌어요. 이 재단을 만들게 된 계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겨울 저는 감기에 걸렸습니다. 열이 38도까지 올랐어요. 집에 감기약이 없어서 아들한테 전화했습니다. 감기약 좀 사다 줄 수 있니? 사람들이 조용히 들었어요. 아들이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엄마, 인터넷으로 싸게 사세요. 객석에서 한숨소리가 들렸습니다. 1만 8천 원짜리 감기약이 아까웠나 봅니다. 그날 밤 저는 영하 12도의 추위 속에서 혼자 약국에 갔습니다.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런데 그 아들은 매달 1,000만 원씩 제 돈으로 명품을 사고 해외여행을 가고 골프를 치고 있었습니다. 5년 동안 5억 7천만 원을 썼어요. 객석이 술렁거렸습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나만 이런 게 아니구나. 대한민국의 수많은 노인들이 자식에게 버림받고 외면당하고 학대받고 있구나. 눈물이 났어요. 하지만 참았습니다. 이 재단은 그런 분들을 위한 곳입니다. 감기약 1만 8천 원이 없어서, 병원 갈 교통비가 없어서, 아플 때 혼자여서 힘들어 하시는 분들을 돕겠습니다. 박수가 터졌어요. 첫 번째 사업은 무료 감기약 배달 서비스입니다. 독거 노인분들이 전화 한 통이면 자원봉사자가 감기약을 집까지 배달해 드립니다. 무료로요. 박수가 더 커졌습니다. 두 번째는 노인 응급 돌봄 서비스입니다. 혼자 병원 갈 수 없으신 분들을 모시고 가드립니다. 세 번째는 노인 의료비 지원입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노인분들의 의료비를 지원합니다. 이 모든 서비스는 무료입니다. 제가 평생 모은 재산 중 100억 원을 재단에 출연했습니다. 객석에서 감탄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더 이상 감기약도 못 사는 할머니가 아닙니다. 하지만 제 경험을 통해 같은 아픔을 겪는 분들을 도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사를 하고 단상에서 내려왔어요. 기자들이 질문했습니다. 이사장님, 아드님과는 지금 어떤 관계십니까? 3년 동안 연락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3년 후에 아들이 진정으로 변했다면 그때 다시 만날 겁니다. 아드님이 지금 변하고 계신다고 들었는데요. 네. 빚을 갚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매달 약속을 지키고 있어요.
저는 아들을 믿습니다. 이사장님께서 아드님께 천벌을 내리셨다는 말이 있던데요. 천벌이 아닙니다. 가르침입니다. 돈의 소중함, 부모의 소중함, 감사하는 마음을 가르친 겁니다. 개소식이 끝나고 저는 재단 사무실에 앉아 있었어요. 창밖을 봤습니다. 여름 햇살이 따뜻했어요. 핸드폰을 꺼내 박수진 컨설턴트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수진 씨, 현우는 잘 지내고 있나요? 곧 답장이 왔어요. 사장님, 아드님 잘 지내고 계세요. 이번 달도 950만 원 상환하셨어요. 벌써 6개월째입니다. 정말 열심히 사시고 계세요. 눈물이 났습니다. 고마워요, 수진 씨. 계속 지켜봐 주세요. 네, 사장님. 걱정 마세요. 1년이 지났습니다. 재단은 잘 운영되고 있었어요. 매달 평균 200명의 독거 노인분들에게 감기약을 배달했습니다. 50명의 노인분들을 병원에 모시고 갔어요. 30명의 노인분들의 의료비를 지원했습니다. 현우는 약속을 계속 지키고 있었어요. 매달 950만 원씩 꼬박꼬박 갚고 있었습니다. 어느 봄날 박수진 컨설턴트가 전화했어요. 사장님, 아드님이 편지를 보냈어요. 편지를? 네. 저한테 보내면서 사장님께 전해달라고 하셨어요. 읽어줄 수 있어요? 네, 사장님. 박수진 컨설턴트가 편지를 읽기 시작했어요. 엄마께, 엄마, 저 현우입니다. 벌써 1년이 지났네요. 엄마가 말씀하신 대로 3년 동안 연락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엄마께 전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아서 이렇게 편지를 씁니다. 엄마, 죄송합니다. 감기약 1만 8천 원도 아까워한 제가 정말 부끄럽습니다. 5억 7천만 원을 쓰면서도 감사한 줄 몰랐던 제가 한심합니다. 엄마가 영하 12도의 추위 속에서 혼자 약국에 가셨다는 걸 나중에 알았습니다. 그날 밤 엄마가 얼마나 힘드셨을지 생각만 해도 눈물이 납니다. 엄마, 저는 지금 변하고 있습니다. BMW를 팔았습니다. 아파트도 작은 걸로 옮겼어요. 명품 가방도 다 팔았습니다. 골프도 끊었어요. 해외여행도 안 갑니다. 지수는 파트타임으로 일하고 있고 저는 주말에 알바도 뛰고 있습니다. 힘들지만 행복합니다. 처음으로 제 힘으로 버는 돈의 소중함을 알게 됐습니다. 처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을 배웠습니다. 엄마, 매달 950만 원씩 갚고 있습니다. 앞으로 4년 더 갚아야 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제가 엄마께 할 수 있는 유일한 사과이기 때문입니다. 엄마, 재단 소식 들었습니다. 너무 자랑스럽습니다. 제가 받지 못했던 사랑을 다른 분들에게 나눠주시는 엄마가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엄마, 2년 후에 다시 뵙겠습니다. 그때는 정말 변한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엄마를 실망시키지 않을 아들이 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엄마. 마이너스 아들 현우 올림. 편지를 다 듣고 저는 한참을 울었어요. 수진 씨, 현우가 정말 변하고 있네요. 네, 사장님. 아드님 정말 열심히 사시고 계세요. 저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수진 씨, 현우한테 전해주세요. 엄마는 믿는다고. 2년 후에 기다리고 있겠다고. 네, 사장님. 전하겠습니다. 2년이 흘렀습니다. 2027년 봄 벚꽃이 만개한 어느 날이었어요. 재단 사무실에서 일하고 있는데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들어오세요. 문이 열렸어요. 현우가 서 있었습니다. 3년 만에 보는 아들이었어요. 현우는 많이 변해 있었습니다. 얼굴이 수척해졌고 옷차림도 검소했어요. 하지만 눈빛은 또렷했습니다. 엄마, 현우야. 현우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엄마, 저 왔어요. 3년 만에. 일어나라, 현우야. 엄마, 저 5억 7천만 원 다 갚았어요. 마지막 950만 원 오늘 아침에 입금했어요. 제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현우야. 엄마, 3년 동안 정말 열심히 살았어요. 주말에 알바도 뛰고 명품도 다 팔고 사치도 다 끊었어요. 현우도 울고 있었습니다. 엄마, 이제야 알았어요. 돈이 얼마나 소중한지, 엄마가 얼마나 소중한지. 저는 현우를 일으켜 세웠어요. 그리고 꼭 안아줬습니다. 잘했어, 현우야. 정말 잘했어. 엄마. 현우야, 엄마는 처음부터 너를 미워한 게 아니야. 너를 가르치고 싶었던 거야. 알아요, 엄마. 이제 다 알아요. 우리는 한참을 울었어요. 그날 저녁 저는 현우와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재단 근처 작은 식당이었어요. 현우야, 이제 뭐 할 거니? 엄마, 저도 봉사활동하고 싶어요. 재단에서 자원봉사할 수 있을까요? 그래. 정말? 네, 엄마. 엄마처럼 다른 사람들을 돕고 싶어요. 제가 받은 가르침을 나누고 싶어요. 제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좋아, 현우야. 환영이야. 그 후로 현우는 매주 토요일마다 재단에 와서 봉사를 했어요. 독거 노인분들에게 감기약을 배달하고 병원에 모시고 가고 말벗이 되어드렸습니다. 1년 후 2028년 봄 재단은 더 커져 있었어요. 지점도 3곳으로 늘었고 자원봉사자도 200명이 넘었습니다. 그리고 현우는 재단의 핵심 자원봉사자가 되어 있었어요. 어느 날 재단에서 감기약을 배달하고 돌아온 현우가 제게 말했어요. 엄마, 오늘 한 할머니를 만났어요. 그래, 어떤 분이셨어? 90세 되신 분인데요. 혼자 사세요. 자식들이 다 멀리 있대요. 그랬구나. 감기약 드리니까 우시더라고요. 고맙다고 세상에 이런 분들이 있다니라고. 현우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엄마, 그 할머니 보면서 생각했어요. 3년 전 엄마가 그랬겠구나. 혼자 영하 12도에 약국 가면서 얼마나 힘들었을까. 현우야, 엄마 정말 죄송해요. 그리고 정말 고마워요. 저를 가르쳐 주셔서. 저는 현우의 손을 잡았어요. 현우야, 이제 됐어. 넌 충분히 변했어. 엄마. 현우야, 엄마는 내가 자랑스럽다. 현우가 울었어요. 저도 울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혼자 집으로 돌아왔어요. 창밖을 보니 벚꽃이 흩날리고 있었습니다. 핸드폰을 열어 사진을 봤어요. 오늘 현우와 함께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재단 앞에서 찍은 거였어요. 사진 속에 우리는 웃고 있었어요. 더 이상 감기약도 못 사는 할머니가 아니었습니다. 나는 이정숙, 76살, 237억 원 재산의 주인이자 노인의료지원재단 이사장이자 무엇보다 존엄을 되찾은 어머니, 그리고 이제는 변한 아들을 둔 행복한 어머니였습니다. 감기약 1만 8천 원. 그 작은 금액이 제 인생을 바꿨습니다. 아들의 인생도 바꿨어요. 그리고 수백 명의 독거 노인분들의 삶도 바꿨습니다. 저는 창밖의 벚꽃을 바라봤어요. 바람에 흩날리는 하얀 꽃잎들이 아름다웠습니다. 고마워, 인생아. 74살에 새로운 시작을 주어서. 벚꽃잎이 창문에 닿았어요. 살랑살랑 춤을 추듯 떨어졌습니다. 모든 게 아름다웠습니다. 이 이야기는 픽션입니다. 하지만 어딘가에서 비슷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노인학대는 범죄입니다. 신고 1577-1389. 작은 배려가 큰 사랑입니다. 감기약 1만 8천 원. 그것조차 아끼지 않는 마음. 그것이 진정한 효도입니다. 부모님의 작은 부탁을 소중히 여기세요.
인터넷으로 싸게 사세요라는 말 대신 제가 직접 사다 드릴게요라고 말해주세요. 끝.